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특검들이 한꺼번에 동시 패션으로 싹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어떤 의사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일단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하경검사 60명, 수사기간 170일, 우와. 김건희 특검법, 하경검사 40명, 수사기간 170일. 요것도 최혜병 60명 해줬으면 좋겠구만. 할 일이 많죠, 그쵸? 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하경검사 20명, 수사기간 140일. 자, 이렇게 되면 합치면 되겠다. 하다 어차피 보면 김건희랑 해병대랑 내란이랑 같이 묶여요. 내란까지 묶이겠구나. 김건희가 내란에 안 묶일 수 있겠어요? 그러네. 결국은 이 검사가 나눠놨는데 다 합쳐서 120명이 김건희 내란 특검 이렇게 그렇게 될 가겠네. 수도 있어요. 자, 이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되면 파견 검사만 100명이 넘게 됩니다. 120명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을 하고요. 아예 뺐습니다. 왜냐면 내란 정당이잖아, 저쪽은. 그럼요. 어떻게 붙여줘요? 여러분 네. 검사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각 파견 검사가 숫자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수사관들은 더 많죠? 거기에 4배수에서 5배수가 붙어요. 내란 특검법은 205, 266명,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해병대원 특검법은 105명 이렇게. 네. 4배수에서 5배수가 붙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만 따지면 300명, 250명, 120명이 지금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파헤칠 거라는 거죠. 많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마 거부권이 어떻게 생긴 권인지 모르지만 찢어서 어디다 버리셨을걸요? 네. 올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또 통과될 수 있는 법 중에 검사 징계권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는 검사 징계법과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국진당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진당은 의원총회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권성동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권성동은 사퇴를 했고, 근데 당론으로 반대를 해도 조경태는 개헌 미안하면 특검 협력해라 라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하에는 권력 싸움인 거예요. 지금은 얘네들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는 안 돼. 150석 미만으로 때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부권만 갖고 버텨왔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될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지가 먼저 빤스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원내대표 사퇴를 하면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이거에 대한 싸움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원내대표를 대행해서 일할 놈은 지금 김용태란 말이야. 예? 아니, 이게 지금 권성동이 그만두고 나면 그걸 지금 김용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쌍권이 딱 뒤로 숨은 상황에서 지금 김용태가 혼자 나대면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게 되냐고. 급이 안 권성동이가, 그러니까 일단 먼저 빤스를 했던 권영세. 나쁜 놈이고, 네. 권성동이, 하여튼 이 여우 같은 것들이 뒤로 쏙 빠졌네, 가장 곤란할 때.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김문수가 나 41% 얻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당권 요구를 할 건데 그래도 지금은 못 한다는 거지. 네? 특검법 되는 거 보고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한동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약간 김문수가 인파이터 전략을 구사했다고 치면 41% 받았잖아. 대구에서 70% 받았잖아. 이제 아웃복서로 정치적인 어떤 그 형태를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고 있어?
도대체 뭐 철봉에 한이 맺혀서 그런가? 저희 네. 훌라후프도 돌려야 나는 크다란 훌라후프 있잖아요. 그거 왜 무거운 또 거. 쇠로 된 거, 쇠로 된 거. 파란 옷을 입고 있어 또? 뭐야? 이해가 잘 안 돼요. 뭐야 도대체? 이분이 이제 철봉에 집착하는 이유는 있더구만요. 왜요? 그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김영삼 때 그 국회의원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철봉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자기 체력이 좋다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철봉에 다리 걸고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엔 안 올랐지만 사상 최초로 철봉에 매달려서 인터뷰한 국회의원이 자기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국회의원이 철봉에 매달려서 인터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김문수 씨가 이제 학생운동 할 때 어. 잡혀서 고문당했다잖아. 아니 고문 안 받으려고 노조 그러니까. 탈퇴하고 숨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문 안 어. 받았다는 게 정론이긴 한데 아무튼 잡혀간 적이 있으니까 도망갔대잖아. 혹시라도 고문을 받았다고 하면 그 고문 메뉴 중에 그게 그 통닭구이가 있거든요. 아 거꾸로 매달라가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해보고 왠지 고문인데 본인의 어떤 취향에 맞았던 거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철봉에 매달리는데 집착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는 매달려 본 사람은 아마 철봉도 쳐다보기도 싫을걸요? 그 트라우마잖아요. 그게 장난 아닐 텐데. 의외로 해보니까 자기 몸에 맞는 느낌이 들었나 보지. 에이, 뭐야, 그게. 뭐예요? 국회의원도 그 얘기했다니까. 저는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면 머리에 피가 쏠려가지고 생각이 더 잘 되는 건 그 당시에 인터뷰를 그러고 했어. 그러니까 머리에 피 쏠리는 걸 좋아하시나 보지. 그때부터 뭔가 잘못했네. 어? 그때부터 뭔가 잘못했어. 그런가?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특검을 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네. 반대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과반도 안 넘고 과반 넘으면 끝이야. 그리고 그리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얘네들이 거부권도 안 쓰는데. 얘네들이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어. 그걸로 약하다는 거야. 그건 지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짓이거든. 그래서 원래 이런 바닥이 오면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갑니다. 아스팔트로 나갑니다. 천막 치고 거기 가서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 하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책임질 인간이 아무도 김용태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김영태가 나갑시다라고 하면 야 네가 뭔데 나가자 그래. 젊은 네가 나가. 네가 뭐 정치를 알아? 일단 네가 며칠 나가갖고 있든가 그런데 교대해줄게. 지금 이거거든요. 아 미치겠다. 나가기도 지랄 같은 게 날씨도 더럽게 덥고요. 아 그렇네. 네. 못 나가네. 못 더워가지고. 나가요 얘들. 그래서 장외투쟁을 가야 돼. 이 상황에서 얘들이 선택하는 건 장외투쟁뿐인데 지금 장외투쟁에 리더가 없는 거예요. 권성동이도 나가버렸으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은. 물론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나와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유일하게 야 거긴 더 더워서 안 돼. 그러니까 영태야 더 더워. 너는 어차피 뚜껑이 의원도 열려 안 아니잖아. 108명 그 책임지고 네가 나가갖고 그냥 아스팔트 나가서 의회 의사당 앞에다 돗자리 깔고 천막도 치지 말고 거기서 석고대제하듯 단식 투쟁 좀 해봐. 단식 투쟁. 라고 강요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이 모범을 좀 보이든지 그 이름만 위원장이야? 한 게 뭐 있어? 혹시 나가갖고 단식 투쟁하면 절대 천막 치지 마. 근데 천막 안 치면 체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요. 거의 대리석 바닥이라. 근데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심이 내란은 상관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김건희 특검은 자기 이제 윤석열 당원도 아니잖아.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더더구나 그 부인인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반대?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으면 반대 안 해. 그리고 해병대 특검 이것도 왜 반대한다 도대체? 예를 들어 뭐 이번 대선처럼 조기 대선처럼 뭔가 윤석열을 보호하는 척 해갖고 뭐 포라도 할 만한 이벤트라도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네. 지선도 앞으로 1년 남았어. 1년 더 남았어 만으로 따지면.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를 얘기해봐봐 니들이.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가서 굶고 땡볕에 나가서 단식 투쟁을 해도 아무도 그 명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이 또 열일할 게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거랍니다. 더 강해졌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음. 받았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더 그때 강하잖아요. 받았으면 순한 맛이었지. 네. 지금은 디진다 돈가스 돼버린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이 더 강화가 돼서 재발의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앞서서 담기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기업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거를 공개적으로 집중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니네들끼리 샤바샤바 하지 말고 샤바샤바 하지 말고 전체 뭐 주주들 모아서 50% 이상을 받는다든지 요런 집중 투표제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내일부터 통과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사의 충실을 뭐 주주로 확대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을 명칭을 하고 바꾸고요. 그다음에 3%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게 주식 숫자대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사장은 한 1% 갖고 있으면 뭐 아들이 뭐 1%, 친한 사람이 쪼개서 몇 프로, 나눠서. 다 지분을 쪼개갖고 나눠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수 관계인들이 서로 갖고 있는 거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3%밖에 안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소수의 어떤 그 주식 보유량만 갖고도 모든 회사 경영을 지 맘대로 해버리는 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고요. 그리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선 의결권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내 아는 아들 회사에서 돈을 투자했고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이걸 갖다가 서로 빗대 갖고 크로스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놓은 지분들 이거 앞으로는 경영권 방어하는데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냥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책임져주면 최소한 40% 50% 갖고 회사의 손실이나 회사의 이득에 관해서 이득 많이 갖고 가는 건 괜찮아. 손실이나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을 했을 때는 그 책임도 온전히 같이 지라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가 돼도 주가 조작 못하고요. 경영권 함부로 막 휘둘르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가 나는 이상한 분사 결정이나 무슨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해갖고 그거 받은 놈들 떼돈 벌어주는 이따위 짓거리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겠지만 통과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 투명성 훨씬 더 높여야 되고요. 그렇죠. 주식시장 안에서의 영향력도 엄청 커질 걸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한테도 신뢰 상승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코스피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리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니까? 이거 하면?